조지아주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세 번째 시도에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알라바마, 아칸소, 플로리다 등 7개 주 검찰총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조지아주 연방판사가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공화당의 보류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보류 요청을 내린 랜달 홀 판사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 주가 교육부의 권한 초과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내려진 명령은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앞서 아직까지 뉴욕시는 교내 스마트폰 전면 금지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시행 보류 입장을 밝힌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내년 가을 학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수립한 수백 개의 학교에서 모범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교사 2명, 학생 2명이 숨진 일을 인용해 학생이 긴급 상황에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교내 휴대폰 사용 정책을 각 학교의 재량에 맡긴 상태입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한인타운 팰리세이드 파크의 시의원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 신창균 현 교육위원과 이상희 현 시의원을 후원하는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6월 한인 후보 4명이 열띤 경쟁을 벌여 관심을 모은 뉴저지 한인타운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폴 김 현 시장의 적극적 지원을 받은 신창균 후보와 이상희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신 후보와 이 후보는 민주당 러닝메이트를 이루어 오는 11월 5일에 치러질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 본선거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68세인 신창균 후보는 LG 미주 본사 부사장을 역임한 주재원 출신으로 지난 2022년부터 팰리세이드 파크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높은 신망을 쌓아왔습니다. 34세인 이상희 의원은 유능한 세법 변호사입니다. 뉴욕주 하원 제25 선거구에 출마한 케네스 백 후보가 가을 학기 백투스쿨 기간을 맞이해 선거구 내에 있는 학생 200여 명에게 지난 주말 동안 책가방과 노트, 볼펜 등 학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케네스 백 후보는 파킹장에 설치된 놀이공원에 놀러온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일일이 만나 악수하며 책가방과 학용품 그리고 티셔츠를 건넸습니다. 이날 케네스 백 후보는 알렌 셔먼 유태인 담당 선거본부장과 젠더 우 법률 고문 그리고 선거 자원봉사자 4명과 함께 주민 500명에서 600명을 만나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슈들에 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스 뉴저지 연방상원의원의 자녀 임기를 채울 후임으로 필 머피 주지사 비서실장 출신의 조지 헬미가 취임했습니다. 머피 주지사의 오랜 측근으로 여겨지는 헬미는 내년 1월 3일까지 메넨데스 의원의 자녀 임기까지 약 5개월 동안 뉴저지 연방상원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배심원단으로부터 부패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결국 지난달 자진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11월 5일 뉴저지 연방상원의원 본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앤디 킴 연방하원의원을 후임으로 지명하라는 요구가 컸지만 머피 주지사는 자신의 측근으로 평가되는 인물을 선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첼시 피어스 브루클린 체육관 밖에서 53세의 한 남성이 다른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칼로 목을 베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칼을 휘두른 용의자는 아직 도주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사건은 셰머훈 스트릿에 있는 첼시 피어스 피트니스 체육관과 같은 블럭에서 발생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말다툼을 벌였으며 가해자가 피해자 뒤로 다가와 목을 베고 도주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부상을 당하고 체육관으로 달려갔고 직원들이 911에 전화했다고 체육관 측이 밝혔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는 브루클린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그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